네, 2023년 10월 31일 아니네요. 11월 1일 새벽입니다. 이정훈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은 아니고 10월의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정연설을 있고 난 다음에 도하 화제가 된 거는 연설을 끝내고 연단을 내려와서 쭉 지나가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화제였죠. 야, 지금 보궐선거에서 지더니만은,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지더니만은 대통령이 잡범 이재명한테 고개를 숙였다. 이 사진은 기자가 연출을 한 건 아니고요. 그런 각도에서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사진의 전말은 동영상 때문에 왜 찍혔는지 확인이 됩니다. 연단에서 내려온 윤 대통령이 그 의원들이 앉아있는 쪽을 쭉 지나면서 인사를 합니다. 악수를 하고 목례를 하다가 쭉 지나다가 이재명 대표가 맨 뒤에 앉아있는데 거기서 가볍게 목례를 한 건데 인사는 아니죠. 그리고 바로 돌아서서 모든 국회의원한테 손을 들어 인사하는 거였으니까 특별히 이재명한테 고개를 숙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침 사진기자가 있었던 자리에서는 또 그 순간에는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으로 찍혔습니다. 글쎄 정치가 또 어떻게 춤을 칠까요? 김용민 의원이 국회에 온 윤석열 대통령을 하여서 이제 그만 물러나시죠. 탄핵돼야 된다는 얘기를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보궐선거에도 졌고 또 경제도 못 살리고 해서 임기를 못 채우고 나간다면 이재명 전과사범 출신의 피의자 그리고 피고인으로 돼 있는 현역 야당 대표이지만 피고이자 피의자인 이재명한테 국회에서 고개를 숙인 사진은 역사적인 사진으로 남을 겁니다. 카노사의 굴욕과 같은 그런 사건이 되겠죠. 그리고 전과자 출신인데 검사 출신 대통령이 고개를 숙였다. 아주 흥미진진한 역사적 사건이 될 겁니다. 나중에 와서 카노사의 굴욕에서 그 이후 역사에서는 누가 다시 이겼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상징적인 사건으로 나오면 그걸로 끝입니다. 김용민 의원이 물러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는 또 좌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윤석열 탄핵을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홍준표 시장이지. 계속해서 이재명이가 대통령하고 동급으로 놀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시정연설이 있기 전에 사전 환담에도 응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진짜 체포되느냐 마느냐 문제에 놓여가지고 절절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대표되고 1주년 되는 날 기자회견 하면서 바로 가짜 단식에 들어갔던 이재명 씨가 검찰에 소환되고 어쩌고 하더니만은 어떻게 유창훈 판사 때문에 구속을 면했습니다. 체포동의안도 국회가 통과됐는데. 그리고 보궐선거에서 국힘당이 지니까 기사회상에서 완전 대통령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걸 놓고 홍 시장은 이재명 씨가 어떻게 대통령하고 동급으로 놀 수 있냐라고 했는데 홍준표 시장도 여러 가지 생각은 있겠지만은 이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지금 진짜 역사적인 역전승이 일어날 것도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난 거에 대해서 아주 윤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슴 아파하면서 그럴 수가 없다 하고 굉장히 분노를 표현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사람 속은 진짜 모르고요. 운명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제가 기억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유명한 말 중에 하나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였습니다. 지금 그가 보선에서 지고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 그래서 이재명한테 고개를 숙인 게 진심일까요? 그렇다면은 과거 자기를 검찰총장 또 그 전에 서울중앙지검장 시켜준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고개를 숙였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 상급자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도 고개를 숙였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별로 안 보였다고 보이죠. 그래서 이재명한테 인사를 한 게
어차피 그건 기자가 그렇게 착시가 나도록 찍은 거라고 하더라도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 될까? 저는 궁금합니다.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현직 대통령한테도 고개를 안 숙였던 그가 잡범 출신 야당 대표한테 고개를 숙이는구나. 왜? 잘못되면 탄핵당하면 진짜 골로 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정치는 바른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를요, 이 정사정자를 쓰는데 다스릴 정자잖아요. 그리고 다스릴 치 두 개를 써서 영어의 팔럭틱스를 정치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동양에서의 정치라는 건 행정의 개념입니다. 서양에서 정치는 조금 다르죠. 여야가 다투고 해서 우세한 세력이 국민을 대표해서 끄는 그런 거는 동양 봉건사회는 없었습니다. 그런 팔럭틱스가 들어왔을 때 일본 사람들이 다스릴 정, 다스릴 치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는 정치정은 바를 정이다 이렇게 쓰기도 하죠. 예, 행정은 국민을 위한 거니까 바르게 해야 돼요. 근데 이 투쟁인 팔로틱스로 가게 되면 정치는 바른 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구 매울시인 칼럼에다가 병자 궤도야를 인용해서 정자 궤도야, 이 정치 투쟁도 서로 속이는 걸 기본으로 한다라고 제 칼럼을 썼는데 정치 투쟁은 속고 속이는 게임입니다. 그 최종 목적지가 뭘까? 선거를 해서 여야를 결정하는 그날 누가 이기냐를 앞두고 그때까지 계속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하는 과정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기략으로 이기라 그랬습니다. 손자가 범전자, 무릎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정합, 정정당당하게 응하되 이기승, 기략으로 승리하라 그랬습니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상천외한 방법할 때 상대한테 절 수도 있고 죽지만 않으면 져도 됩니다. 과하지옥이란 말이 있죠. 과하. 그 한나라 때 천하통일을 유방하는데 유방의 부하로서 굉장히 용감했던 천군만마를 잘 다루는 한신이 아직 출세하지 못했을 때 동네 시정잡배랑 부닥쳤습니다. 그 자들이 한신을 위협하죠. 너 그렇게 유능하다는데 나랑 한번 붙을래? 그러면서 자신 없으면 내 가랭이 밑으로 지나가. 그랬더니 한신이 그 밑으로 지나가죠. 한신이 쓸데없는 싸움을 안 하는 거죠. 에너지 낭비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천군만마를 이끌고 어디죠? 해하에서 항우군을 항복시켜 버립니다. 네. 필요하면은 그렇게 과하지욕, 그럼 망신도 당하는 거죠. 저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 이재명 영수대담을 요구했던 이재명을 안 만나주다가 저런 식으로 만난 거는 과하지욕이 아니냐. 과정일 뿐이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이 벌어질 때 과연 누가 웃을지를 봐야 되겠죠. 그때도 이재명이 저렇게 고개 꼿꼿이 세우고 악수를 받아주는 모습이 될지, 아니면 수의를 입고 수의까지는 아니지만 뭐 재판장에서 자기 살라고 빼락빼락거리고 있을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죠. 네. 하여간 역사적인 사진이 찍혔습니다. 이게 역전승이 정치는 몇 번 엎치락 뒤치락합니다. 이재명도 다지고 가다가 운 좋게 살아났어요. 저는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국힘당이 진 게 나중에 승리를 한다면 아주 호되게 예방주사 잘 맞은 거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국힘당 김기현 체제는 상당히 실력이 없죠. 많이 혼나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인유한 씨가 낙동강 하류 지역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낙동강 하류 지역에서 국회의원 나오면 무조건 붙죠. 서울 강남 3구하고. 그런데 또 그 지역이 없으면 윤석열 정부는 무너집니다. 그렇건만 그 지역이 다 해먹는다는 비난이 충분히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유한 씨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자는 궤도야라고 보는 겁니다. 뭐 경제 살리기 위해서 뛰는 모습, 또 국민들을 만나라 막 내보내는 대통령의 모습이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하는 궤도하고 이재명 씨가 하는 궤도.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사람은 이재명인데 0.73%포인트 차이로 이재명은 졌어요. 그때 선거를 쭉 보게 되면 제가 기자 34년 하는 촉으로 보게 되면 실력 차이가 많이 나던데. 이재명 정도의 그 정도 능력 갖고는 윤석열 대통령 못 따라간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어퍼컷 세레머니 하니까 발차기 하고 이게 따라쟁이지.
안 된다고 저는 봤습니다. 나이도 서로 차이가 나고. 근데 이번에는 약간 역전된 모습인데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네. 내년 총선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와서 또 다른 사진이 나와서 역사로 기록될지 지켜보시죠. 네. 감사합니다.